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평형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산염기 평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5페이지 심화 내용이죠. 자, 다음과 같이 A와 B가 반응해 가지고 C와 D가 생성되는 화학평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학평형에 대해서 살펴볼 때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 그래프를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자, 생성물의 경우는 농도가 점점점 감소하다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다음과 같이 농도가 일정해졌고, 생성물의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가 반응 등이 진행됨에 따라서 농도가 점점 진해지고 다음과 같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일정해졌습니다. 자, 이때 이 농도가 일정해지는 이 구간을 우리는 화학평형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와 같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이때 반응물의 농도비와 생성물의 농도의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상수값 K를 정의하게 되었었죠. 이걸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형상수 K는 반응물의 농도,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인데 그때의 지수가 여기에서의 계수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생성물의 농도 마찬가지로 C, D에서 경우 C와 D 계수비로 다음과 같이 평형상수 K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화학평형의 법칙을 우리가 똑같이 산염기에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의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의 경우 우리가 어떤 산 HA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HA라는 산이 물에 이온화 되어 가지고 H3O+라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A-라는 음이온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때 역반응도 가능해져서 다음과 같이 화학평형이 이루어졌고 그 화학평형을 우리가 이온화돼서 이루어진 화학평형이라고 해서 이온화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평형이기 때문에 화학평형 K 값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 곱을 쓰면 되겠죠? HA의 농도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물의 농도 분의 자, 평형에서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HA-의 농도 곱으로 다음과 같이 평형상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물의 농도는 1몰 농도일 때 55.6몰 농도로 일정하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것도 상수이므로 이쪽으로 이항시킬 수 있고 다음과 같이 평형상수와 물의 곱의 형태로 일정한 값들을 묶어주고 이때 평형에서의 농도 HA 그 다음에 H+, H3O+와 A-의 농도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상수이므로 이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산의 이온화 곱 상수라는 명칭으로 색으로 정의해 줍니다. 평형상수와 물의 농도를 곱한 것을 KA로 명칭을 바꿔준 것이죠. 그리고 이 KA를 우리는 산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화학평형에 대한 내용을 산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재정의한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Ka 값이 이 산 이온화 상수 값이 크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이 농도비에서 바로 생성물의 농도는 크고 반면에 반응물의 농도 이것은 작을수록 다음과 같이 Ka 값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생성물의 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다음과 같이 산이 이온화될 때 생성물인 이것들이 많이 생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산이 물에 녹아서 이온들이 많이 생성됐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냐면 이온화도 알파 값이라고 했습니다. 이 알파 값, 얘네들의 농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 알파 값이 커진다는 얘기고 이것이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결국 산 이온화 상수 Ka 값이 크다는 얘기는 알파 값이 커니므로 이것을 우리는 강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Ka 값이 작으면 약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염기에 대해서도 한번 똑같이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를 우리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B라고 얘기하고
물에 이온화됐을 때 이 B가 물과 반응해서 B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형성하면서 염기로서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온화 평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이 K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물의 농도는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여기다 넘겨서 KB 값을 써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염기에 대한 농도들로만 다음과 같이 평형상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KB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염기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KB 값이 크다는 얘기는 생성물에서의 이 이온들이 많다는 얘기고, 이 이온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얘가 이온화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온화가 잘 돼서 알파 값이 크므로 얘는 우리가 강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KB 값이 작으면 약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화 세 번째, 자, 산과 그 짝염기의 이온화 상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HA라는 산이 있습니다. 자, HA를 물에 녹이게 되면 자, 이온화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다음과 같이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생성될 것입니다. 자, 이온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이 평형상수 Ka 값은 이온화 상수 값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응물인 물을 빼준 이유는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물은 일정한 농도 55.6이기 때문에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겨줘서 묶어서 이렇게 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HA 이 산의 짝 염기가 바로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A-입니다. 자, 이 HA의 산의 짝염기인 A-만 띄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A-라는 짝염기가 물과 반응했을 때 얘네들의 이 짝염기에 물에서의 이온화 반응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염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HA가 형성될 수 있고 H2O는 OH-로 다음과 같이 생성되기 때문에 염기로서 이렇게 물과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 Ka- 짝염기의 KB 값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A-의 평형에서 농도, 그 다음에 HA 곱하기 OH-로요. 자, 지금 산과 그 짝염기에서 각각의 이온화 상수값들을 우리가 산과 염기에 대한 이온화 상수값에 대한 것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수학적인 처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식을 1번식, 이 식을 2번식으로 해서 1번식과 2번식을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두 식을 더한다는 겁니다. 더하게 되면 반응물 쪽에 있는 HA와 생성물 쪽에 있는 HA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반응물 쪽에 있는 A-와 1번식의 생성물 쪽에 있는 A-가 다음과 같이 또 삭제되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두 개의 H2O가 H3O 플러스와 OH-라고 되는 이 본식만 남는 것이죠. 자, 이 식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뭐였었나요? 그렇습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였습니다. 자, 결국 이 평형상수 K는 우리가 앞에서 물의 자동 자, 이 KW는 바로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 곱으로 나타내게 되고 얘가 25도씨에서 얘는 항상 얼마의 값을 갖는다고 했냐면 10-14승의 값으로 일정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이 값은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기 때문에 온도가 25도씨로 일정하면 항상 이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의 식이 나타나려면 자, 화학 반응식에서는 우리가 합수로 나타냈지만 평형상수 상태에서는 이 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에 대한 이 평형상수가 이건데 얘네들을 가지고 1번식에 대한 평형상수 2번식에 대한 평형상수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KA와 KB 즉 산의 이온화 상수값과 염기의 이온화 상수값을 곱하게 되면 자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자 근데 분모에 분자에 분모에 약분이 되고 결국 남는 것은 H3O 플러스와 OH-로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 결국에는 두 개의 곱식이 어떻게 됐나요? 이거하고 같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두 화학 반응식의 합은 평형상수의 무슨 형태의 결과를 초래하더라? 두 식의 합은 곱의 형태의 결과를 초래하더라. 즉 두 화학 반응식을 더해졌을 때 평형상수에서는 두 평형상수를 곱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자 그랬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산과 그 짝염기가 이온화될 때 그 이온화 상수값의 곱은 뭐와 같더라? 물의 자동이온화 값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산이나 염기의 이온화 상수값 둘 중에 하나를 알게 되면 그 짝산이나 짝염기에 대한 이온화 상수값을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그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물질이 있고 그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산 이온화 상수와 염기 이온화 상수값이 구해져 있네요.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들끼리 중에 어떤 녀석이 더 강한 산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자, 다음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녀석이 더 강산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F가 물과 반응해서 F-와 H3O+로 이온화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산으로 작용한 것, 첫 번째 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한 것은 HF가 수소이온을 내놨으니까 브랜스테드로 우리 산이 되겠고요. 물은 수소이온을 받았으므로 염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역반응이 진행될 때 H-는 H3O+로부터 수소이온을 받아서 HF가 되므로 여기에서 얘는 염기로 이 녀석은 산으로 작용했네요. 자, 그랬을 때 이 HF의 짝염기는 바로 누가 되냐면 바로 이 녀석들이 짝산과 짝염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반응식에서 CN-는 물과 반응해서 수이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브랜스테드 염기로 작용했고 여기에서 물은 산으로 작용했네요. 역반응이 진행될 때 HCn이 OH-와 반응해가지고 물과 CN-가 형성이 될 때 얘는 수소이온을 제공했으므로 산으로 얘는 염기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CN-의 짝산은 바로 HC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묻는 것은 HF와 자, CN-의 짝산이 HCn 중에 누가 더 강한 산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HF에 의해서 물이 수소이온을 받았고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응에서 만약에 HCn이 물과 반응해가지고 자, H3O+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CN-를 형성되는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 이때 자, HF와 HCn이 누가 더 산이 더 센지를 비교하려면 똑같은 물에다가 반응을 시켰을 때 더 똑같은 염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더 잘 제공하는 녀석이
다음과 같이 H3O 플러스와 CN 마이너스 이온을 더 많이 생성할 것이고, 이 생성물이 더 많아지면 다음과 같이 평형상수의 분자가 커지게 되니까 Ka 값이 커질 겁니다. 즉 결국 결과적으로 HF와 HCN이 누가 더 산의 세기가 큰지를 비교해 보려면 Ka 값인 이온화상수 값을 비교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평형에서의 평형에서의 농도들이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Ka 값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이것의 짝 염기인 CN-에서의 Kb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짝상과 짝염기 관계에 있을 때, 자, 이 Ka 값과 Kb의 값의 곱은 앞에서 말했던 Kw와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Ka는 다음과 같이 Kb분의 Kw라고 적을 수 있고, 이것을 다시 적어보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나눈 값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값은 10의 마이너스 9승에 가깝게 Ka 값이 형성되는 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HCN의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HF의 Ka 값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누가 더 큰가요? 바로 HF가 훨씬 더 Ka 값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HF가 HCN에 비해서 강한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CN- 염기로 작용하는 CN-와 F- 이 둘의 염기가 어떤 게 더 센 염기인지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강한 산이라고 했고, 이 녀석은 상대적으로 약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약산의 짝염기는 강한 염기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CN-가 F-보다 더 강한 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Kb 값을 비교해봐도 되겠어요. 앞에서 해본 것처럼 F-가 물과 반응했을 때 이온화 평형이 다음과 같이 이게 아니네요. HF와 OH-로 될 수 있고, 이때 이 Kb 값을 적어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 Kb 값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앞에서와 같이 KW는 Ka 곱하기 KB이므로 Kb 값은 어떻게 되냐? 10의 마이너스 4승분의 10의 마이너스 14승. 여기 곱하기 6.6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대략 이것도 한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 9승 정도 되길 겁니다. 10승 9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수가 6.6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Kb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Kb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더 이온화가 잘 된다는 얘기고, 이온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염기로서 더 작용을 잘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녀석이 더 Kb 값이 크므로 강염기라고 다음과 같이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화학평행의 법칙을 이용해서 산의 이온화 상수와 그 짝염기의 이온화 상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